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회사가 너무 구리대. 전무님 말씀이니까 따라가야 된다. 회장님이 원하신다. 나서지 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죠.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동의되지 않아요. 전혀 동의되지 않아요. 윗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열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컨설팅을 하면 늘 하는 말이 성을 확보해라. 저는 TBWA라는 광고회사에서 얼마 전에 조직문화연구소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 연구소를 맡고 있는 박웅현이라고 합니다. 광고는 지금 우리 회사 후배들이 워낙 훌륭해서 잘 하고 있고요. 저는 이제 광고 윗그림을 그리거나 기업 브랜드나 마케팅 컨설팅을 하고요.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기업 조직, 기업의 문제점 해결하는 게 저희 회사의 일이니까 그쪽을 좀 강화하려고 새로 만들었죠. 제가 만나는 사람들이 공통된 고민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의 규모가 큰 곳은 큰 곳대로, 작은 곳은 작은 곳대로 우리 조직 문화가 문제다라는 얘기들을 이구동성으로 하는 거예요. 왜 독일어로 자이트가이스트라고 하잖아요. 시대 정신. 어쩌면 지금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 기업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조직 문화를 걱정하는 것이 아닌가. 저도 그러고 공감을 했었거든요. 공감을 했었고 그 문제가 우리나라가 특히 심한 것 같고요. 해결이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같이 그런 기업들과 상의를 해나가면서 좋은 답을 찾아보면 좋겠다 싶어서 이제 조직문화연구소라는 거를 만들 생각을 했던 거죠. 젊은 세대와 윗세대 간에 소통이 일어나지 않는다. 젊은 세대들이 우리 회사를 빨리 자주 떠난다. 그리고 이런 얘기들 많이 해요. 젊은 사람들이 그러는데 우리 회사가 너무 구리대. 젊은 사람들 말인데요. 구리다는 말이. 회의할 때 윗사람만 얘기하고 보고를 위한 보고를 하고 있고 필요가 없고 불합리한 야근을 시키고 있고 군대 문화 남아있고 하라면 해. 조회하듯이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다 구리인 거죠. 세대 갈등은 거의 늘 있었어요. 근데 요즘이 되게 센 이유가 뭐냐면 시대 문맥이 바뀌었거든요. 2차 산업혁명에서 4차 산업혁명이 됐는데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은 뭐를 봐야 되냐면 전기의 발명과 시스템의 발명입니다. 이게 누구는 테일러리즘 아니면 포디즘이라고 하죠. 컨베이어 벨트 시스템, 맥도날드 같은 걸 만드는 시스템. 식당에 들어가서 주문하고 20분 기다렸다가 먹는 게 아니라 들어가서 주문하면 바로 먹고 접시 필요 없고 먹은 걸 그냥 버리고 3분 만에 나오는 패스트푸드. 그리고 포디즘, 포드. 너는 나사만 줘요. 너는 바퀴만 끼워 해가지고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니까 이건 체계적이고 일률적이고 획일화되어 있어야 되잖아요. 자기 일을 딱딱 잘하면 되는 거잖아요. 이게 2차 산업혁명의 핵심이거든요. 지금의 기성세대 대부분은 그 2차 산업혁명 시대에 뭔가를 이뤄온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군대 문화가 있는 거죠. 대장이 결정을 하고 하자. 그러면 그냥 일률적으로 알겠습니다. 저는 이걸 합니다. 탁탁탁탁 맞춰서 하는. 근데 4차 산업혁명 시대가 됐잖아요. 3차가 인터넷이고 4차가 이제 IoT 같은 게 될 텐데 이러면서 그런 시스템이 되면 큰일 난 시대가 된 거죠. 요즘 시대의 키워드가 중에 하나가 어자일 아닙니까? 나는 시스템이라는 단어와 가장 먼 단어 중에 하나가 어자일 같아요. 그러니까 시대의 화두가 어자일이 된 시대에 아직까지도 그 전무님 말씀이니까 따라가야 된다. 회장님이 원하신다. 이거 이렇게 해라. 왜 이렇게 말을 다냐. 나서지 마라.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라. 이런 문화가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새로 들어온 세대, 이 사람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인데 자기들이 소비해왔던 어떤 컨텐츠 같은 것들이 보여주는 멋진 모습은 그런 게 아닌데 회사를 들어와 봤더니 그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불이다는 거죠. 이거는 근데 바뀌어야 됩니다. 이거는 국가 경쟁력을 위해서도 바뀌어야 되고요.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도를 위해서도 바뀌어야 됩니다. 변하지 않은 조직이 있다면 구성원들의 행복도가 떨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울증이 많아질 것이고 자살률이 올라갈 것이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좋은 사람들이 거길 떠나면 그 기업의 경쟁력이 약해질 것이고 근데 그게 만약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이라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경쟁력이 약해지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전반적으로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시스템과 효율의 시대. 이 시대의 문맥을 우리가 바꾸지 않으면 우리는 그 방정식 때문에 망해 나갈 겁니다. 이걸 빨리 바꿔야 되는 거죠. 소위 말하는 새로운 세대, MZ라는 말 이제 저 지쳐서 쓰기도 싫은데 너무 규정을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을 MZ이라는 상자 속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 말을 저는 안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M이랑 Z이 딱 나눠지지도 않고요. 그냥 어떤 거대한 세대의 흐름이 있는데 그거를 볼을 막아서 여기서부터는 M이고 여기서부터는 Z이고 하는 게 현명한 것 같지도 않고 건강한 것 같지도 않아서 이번에 방송 이거 하는 김에 우리 그런 세대 구분 용어 쓰지 않는 거 한번 하면 어떨까 제안도 드리고 싶어요. 그냥 M과 Z는 나와 다르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쟤들은 M이고 쟤들은 Z라고 하잖아요. 이게 제가 최근에 쓴 책에도 그 언급을 했는데 타자와의 어리석음을 범하고 있는 거거든요. 타자와의 우라고 제가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젊은 혈기, 젊은 피, 그리고 우리 회사의 미래가 될 만한 그 동력, 이 사람들을 우리가 받아들이면서 타자화시키고 있는 거죠. 쟤는 M이야, 쟤는 Z야, 쟤는 어떻게 논대? 라고 타자화시키는 게 너무 안 좋겠다 싶어서 그런 생각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는 이 M이나 Z라는 말도 너무 그냥 편안하게 판에서 쓰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인간관계라는 게 그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만나던 연애를 하든 결혼을 하든 다른 걸 받아들이고 뭐 같은 거는 같이 공유를 하고 거기서 배울 걸 배우고 내가 고칠 게 있으면 서로가 고칠 게 있으면 고쳐나가고 이런 것들이 인간관계일 텐데 그렇게 하려면 섞여야 되고 포용이 되어야 될 텐데 오래전부터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른들이 젊은 사람들을 너무 경원시하고 있구나. 그리고 어른들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큰일 났어요. 저희 회사 이제 40%가 MZ이래요. 큰일 났어요. 라는 말을 누군가 했었거든요. 그 말을 들으면서 저는 꽤 놀랬죠. 아니, 그럼 좋은 거고, 미래고,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데 큰일 났어요.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은 경원시하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바뀌지 않으면 젊은 사람들은 마음을 열기가 쉽지가 않죠. 그리고 솔직히 마음을 여는 데는 쌍방의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윗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이 먼저 열어야 되거든요. 그거는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기성세대가 이미 기자에다가 이룰 성자잖아요. 물론 이제 기성세대든 중장년도 나름대로 아픔이 있고 미완의 삶을 살고 있고 하지만 그래도 기성세대면 뭔가를 이뤘고 이미 부장이 됐고 임원이 됐고 그리고 사회에서 어떤 힘이 있는 사람들이 됐다면 먼저 마음을 열고 가슴을 열고 새로 들어오는 세대를 호응해줘야 될 텐데 그래서 저는 이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우리 민족은 5,000년 정도를 농경민으로 살아왔어요. 우린 농경사회잖아요. 농사 짓고. 근데 지난 20, 30년 동안 우리는 더 이상 농경민이 아닌 것 같아요. 우리는 어느새 유목민이 되어버렸어요. 농경민은 같은 땅에서 똑같은 일을 사계절 반복하면서 지혜를 쌓아나가거든요. 그래서 농경사회에서는 마을에 노인이 한 사람 있다는 것은 도서관이 하나 있는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유목사회는 계속 움직여 다니거든요. 유목사회는 새로운 데 가서 새로운 적응을 해야 되거든요. 그때는 누구 말을 들어야 되냐면 젊은 사람들 말을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노인들은 나가지 못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은 혈기왕성하고 힘이 좋으니까 새로운 동네 가면 막 뛰어다니면서 숲에 가보고 연못 가보고 저 물은 드시지 마세요. 저 숲은 괜찮아요. 저기 가면 뭐가 있어요. 얘기를 해주잖아요. 이게 유목사회거든요. 디지털리 우리는 유목사회에 들어섰습니다. 그러니까 늘 새로운 땅이 생겨나고 있는 거예요. 메타버스가 생겨나고 있고 뭐 그런 데서 저 같은 사람들은 잘 들어야 되는 거죠. 젊은 사람들 말을 잘 듣고 그 말 잘 따르지 않으면 생존이 힘들죠. 그 먹지 말아야 될 물 마시고 큰일 날 수 있죠. 내 고집을 세우고 물론 내가 오를 수도 있지만 세상 어떤 사람도 그렇게 늘 오를 수가 없고요. 천재는 없거든요. 그렇다면 남들과 섞이면서 뭐가 나와야 되는데 그 섞이는 능력이 떨어진다면 말하자면 나의 직업 수명이 주는 거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 생각만 하면 이거는 적응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왜 적자생존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비슷한 것 같거든요. 젊은 사람들이 더 많아지고 있고 시대 흐름은 바뀌고 있고 유목사회가 되고 있는데 나는 농경사회의 삶을 살고 있고 내 세계가 옳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고 이러면 5년, 10년이면 훅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거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고 어떻게 살죠? 컨설팅을 할 때 제가 자주 하는 말이 지치지 말고 반복적으로 계속해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문화는 현상이 아니거든요. 패드가 아니거든요. 이건 문화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변까지 다 깔려야 되고요. 저변까지 깔리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면 심정적 동의가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서. 그 구성원들이 심정적으로 동의를 해줘야 비로소 문화가 될 수 있거든요. 이거는 진짜 오랫동안 노력이, 같은 방향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티가 나지 않을 수 있어요. 물 색깔이 내가 원하는 색깔로 자꾸 물감을 투입할 때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아 이래서 안 돼. 똑같아. 해봐야. 이러면 이제 큰일 나는 거고요. 지치지 말고 해야 되는 거죠. TBWA 저희 회사는 광고회사고요. 작은 규모예요. 광고회사고 젊은 사람들 많은데조차도 약간 그런 그 군대 문화, 그리고 회의실 들어가면 전부 침묵하고 있고 앞자리에 안 앉으려고 하고 야 돌아가면서 아이디어 내봐 이런 게 있는 게 있었어요. 이거 바꾸려고 2015년부터 제가 이제 길을 썼죠. 지금 좀 바뀌었어요. 완전히 바뀌었냐? 완전히 안 바뀌었어요. 근데 달라졌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표정이 좀 밝아졌고, 그리고 회의실에서 말하는 사람들이 늘었어요. 모든 사람이 다 말하냐? 아직 아니에요. 계속 가야 돼요. 그러니까 문화라는 건 그런 거거든요. 이 님자 문화, 이런 형식만 들어가서 바뀔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님자 문화가 들어가고도 안 바뀌잖아요. 거기서 오는 열패감과 실망감이 젊은 사람들을 그 회사를 떠나게 만들어요. 노력을 해도 안 되네. 그러니까 그렇게 형식적이고 시스템적인 것이 아니라 내면적이고 정서적인 걸 건드려줘야 되거든요. 먼 길이죠. 그래서 제가 컨설팅을 하면 늘 하는 말이 회사에서 하는 모든 행사의 흥행성을 확보해라. 회식 다 와. 뭐 연말 행사가 있는데 뭐 필참 대상 뭐야? 교육이 있는데 누구 뭐 출석부 써야 돼? 이런 게 다 없어져야 돼요. 다 없어지고 교육을 하건 회식을 하건 연말 파티를 하건 오고 싶은 사람 와. 그리고 회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오고 싶으면 안 들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야 그거 너무 재밌겠다 저거. 젊은 사람들이 저희 가서 꼭 놀고 싶네. 그 노력을 저희는 계속 하거든요. 그 우리 회사 사람들, 광고회사 사람들 되게 시니컬한 사람들이에요. 웬만큼 해서 감동받지 않아요. 근데 연말에 저희 그 본부 60명 정도 회식이 있는데 한 10년 전에는 고깃집 가서 고기 구워 먹고 횟집 가서 회 먹고 술 취해서 가고 근데 젊은 사람들이 거기 가고 싶겠어요? 데이트하고 싶지? 이거 바꿔야겠다 싶어서 예를 들어서 제가 했던 게 뭐냐면 한 2달 전부터 이제 저하고 이제 몇 명 마음 맞는 후배하고 타스크포스를 짜는 거예요. 보면 우습다고 할 수 있어요. 아니 일은 안 하고 그런 거 놀 준비를 하고 있어? 근데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타스크포스를 짜서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공간이 어디지? 그 공간을 대관을 하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와서 놀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자, 건배사 한번 해. 이거 정말 싫어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고 그리고 좋아하는 게 뭐야? 이 사람들 요즘 해나 같은 거 좋아한다네? 타로 좀 보는 사람 불러. 무슨 술을 먹을 좋아할지 몰라서 다 준비했어. 준비해 놓고 이런 기획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회사가 되게 쿨하네. 날 이해하네. 이걸 만들어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아주 세밀하고 정서적인 노력이에요. 시스템적으로 한번 바꾸겠다 했을 때 바뀌는 게 아니라. 그래서 적어도 3년? 3년 제가 너무 얕잡아 본 거죠. 5년, 10년은 가야 되고요. 큰 방향이 글로 잡혀서 가야 되는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시스템을 바꾸는데 젊은 사람들이 그들도 노력해야 돼요. 역지사지를 해야 돼요.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생각할까를 해야 돼요. 그건 맞아요. 근데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없거든요. 시스템 바꾸는 건 그들이 하기보다는 윗사람들이 해줘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젊은 사람들도 무슨 노력을 해야 되냐면 내가 훌륭한 사람인가? 내가 성장하고 있나? 내 내면이 충실한가? 나는 이 조직에 긍정적인가? 나의 미래는 밝은가?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하면 되고요. 그리고 그런 걸 돌아봐야겠죠. 이제 이거는 사생활 부분인데 자기 사생활, SNS 활동을 열심히 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이러면서 자기의 행복도가 떨어지는 경우가 너무 많거든요. 행복함을 보여주는 게 중요하지 행복한 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인스타그램에 되게 행복한 사진을 올렸는데 사실 자기 내면은 힘들어지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돌아봐야죠. 성찰을 해야죠.
그렇다면 보여주는 게 중요한가? 내 행복이 중요한가? 내가 지금 여기 인스타그램에 시간을 쏟는 게 5년 후 나한테 긍정적으로 남아있을까? 아니면 이게 킬링 타임이 될까? 어차피 젊은 사람들은 우리보다 훨씬 더 오랜 삶을 살아나가야 되잖아요. 자기 내면의 힘을, 긍정적인 힘을 키우고 내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포용을 하거나 시스템 바꾸는 문제들은 나는 기성세대가 해결해 나가야 될 문제라고 본다. 이렇게 생각이 돼요. 저는 광고를 하기에는 적합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사변적이고 신문사 기자를 지망했다가 떨어지고 방송국 PD 떨어졌거든요. 그런 걸 하고 싶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광고에서 봤더니 감각의 세계가 있는 거죠. 감성의 세계. 이 세계는 제가 전혀 준비가 되지 않아서 많은 선배들이 이제 그 부분이 네가 부족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선배 한 분이 이제 뭐 제가 쓴 회의록 같은 걸 보더니 감성의 세계이기도 하지만 논리의 세계가 있거든요. 그거를 본 거죠. 그래서 저한테 프레젠테이션을 시키고 기획을 해보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기회가 오기 시작한 거예요. 만약에 그런 분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떠났겠죠, 저는. 떠나서 아마 글을 쓰고 있었을 거예요. 루퍼라이팅을 하건 그때 이제 신문사 들어가기 늦었으니까 다른 글 쓰는 직업을 갖지 않았을까? 근데 그런 발견을 해주는 분들이 있죠. 아까 광고 현업은 훌륭한 후배님들이 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어느 날 회의 같이 하자고 불러요, 저를. 그건 필요해서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예요. 이 친구들이 내가 들어가면 긍정적인 무엇이 일어나리라고 생각을 하는구나.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같은 것들을 노력하면서 얘기를 나누는 거죠. 근데 또 옛날 습관이 있어가지고 내가 훅 끌고 가는 적이 있어요. 그럼 집에 가서 이제 이불킥을 하는 거죠. 너 왜 그랬니? 또 옛날 습관 나왔니? 9년 차 정도까지는 회사에서 별명이 그 화합의 귀재였어요. 그 다음에 20년 정도의 별명이 싸움닭이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광고는 이게 내 위치를 내가 싸워서 얻을 수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국가고시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뭐 하얀 가운을 입으면 생기는 권위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아 있어가지고서는 목소리가 생기질 않고요. 그러면 뭐냐 하면 후배들과 내가 열심히 일했던 게 안 팔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은 싸워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싸움을 많이 했고요. 뭐 논리적으로 싸우고 고집도 부리고 못된 짓도 하고 그러고 이제 어느 순간 되면 판단 내리고서 그냥 밀고 나가는 거죠. 그냥. 그런 습관들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때가 아니거든요. 이미 그걸 놨거든요. 지금은 선장이 이제 내 후배 팀장들이에요. 저는 선장을 돕기 위한 보조장치인 거예요. 근데 내가 선장인 양 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순간은 가끔 보면 그런 짓을 하는 가공인을 발견하고 실망을 하죠. 나이가 이제 이 정도 되니까 알겠더라고요. 나를 긍정적으로 봐주는 시선이 있다라는 게 없는 한 나는 그래요.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 당연한 거잖아요. 저 사람들한테 어떻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지 그리고 저 사람들을 어떻게 대해줘야 될 것인지 자기 성찰은 계속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수는 있어요. 근데 성찰을 하면서 바꾸려고 노력하고 이런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말하려고 하지 말고 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내가 아는데 내가 가르쳐 줄게. 너 이거 아니야? 나 이걸 좋아하는데 계속 말하려고 하거든요. 그러지 말고 너는 주말에 뭐하고 놀았어? 그게 왜 재밌었어? 그리고 너는 그건 어떻게 생각해? 너 그렇게 하는구나. 공감해주면서 말을 들어주고 넌 어릴 때 어떻게 컸어? 그 얘기 하기 싫구나. 그럼 알았어. 그럼 우리 영화 얘기해볼까? 이러면서 배우려고 해야 되는데 유목민이 돼야 되는데 농경민의 어른이 되거든요. 그 일요일날 이거 하고 놀았어. 그거 내가 해봤는데 그건 이렇게 하는 게 좋아. 또 가져가 버려요 자기가. 그러지 말고 들어주고 공감해주고 그러면 마음이 열립니다. 그러고 나면 이렇게 좋은 친구들이 없어요. 젊은이들은 훌륭합니다. 부족한 부분 많습니다. 많은데 대체로 훌륭합니다. 이게요 관점입니다. 이게 해밍웨이가 했던 말인데 모든 사람의 인생은 제대로 쓰이기만 하면 하나의 소설가입니다. 그 사람의 장점을 딱 뽑아내서 보면요 나한테 없는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그 사람한테는 내 장점이 없죠. 그러니까 제 목표는 뭐냐 하면 어떤 후배가 나랑 10년을 넘게 일할 수도 있고요. 어떤 후배나 그 외주 그 감독님 같은 경우는 건 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제 목표는 뭐냐 하면 그 사람의 최대치가 나랑 일할 때 나오게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리고 그 사람이 내 직업 전성기가 나랑 같이 일할 때였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가 내 목표예요. 그럼 그 사람의 긍정이 올라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람의 부정은 됐어요. 부정은 올리고 싶지 않고 긍정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 잘해요. 잘한다는 건 잘하는 면을 뽑아내야 돼요. 무조건 잘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타협하고요. 적당히 비겁하고요. 적당히 실력이 없어요. 근데 그게 나랑 비슷해요. 그러니까 나의 좋은 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좋은 점을 뽑아내야 되는 거죠. 그것만 잘해주면 이 사람들이 훅 불이 붙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30년을 살아왔는데 다른 사람들은 늘 넌 이게 왜 그러니? 아침에 뭘 이렇게 하니? 왜 말을 할 때 손을 이렇게 하니? 말이 너무 빠르잖아? 이런 지적만 해줬는데 내가 어느 날 이게 너무 매력적이다. 이렇게 잘할 수가 있냐? 라고 얘기를 했다. 어떻게 했어요? 저 사람이랑 일하는 게 너무 재밌고 해보고 싶다 아니겠어요? 이렇게 접근하는 게 어른들인 거죠. 젊은 사람들이 부족하다? 동의되지 않아요. 전혀 동의되지 않아요. 부족한 면이 있다는 동의가 돼요. 근데 그러면 기성세대는 부족한 면이 없나?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들이 최대치를 어떻게 뽑아 올릴 수 있느냐를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이 단어를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듣는다는 단어 뒤에 능력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듣는 능력, 이거를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한테 자기 머리 좀 쓸어주라고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리고 너무 열심히 하지 말라는 얘기 하고 싶어요. 이 얘기했더니 누구는 그럼 잘하라는 거죠? 그 얘기가 아니라 자기 영혼을 털면서까지 해야 될 일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를 먼저 챙기는 걸 했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꼭 해주고 싶고요. 이 오해는 없으면 좋겠어요. 내가 좋은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렇게 계속 살고 있지는 못해요. 근데 한 가지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건 노력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한 듣는 능력, 나는 듣는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라고 생각하지 말아주시고 우리 같이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 저도 노력하는 중이다. 그것만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